뉴욕 지역 한인 단체들이 공동으로 인종차별에 대응하는 방안을 설명하는 포럼을 개최합니다. 현역 미군의 가족들뿐 아니라 퇴역 군인 가족들이 추방 위기에 처해 있는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방정부가 각 보험사들에 제공하는 보조금 지급이 전격 중단된 가운데 뉴욕주가 만성질환자의 보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뉴욕시 신축 아파트 21곳에서 서민용 가구의 입주 신청을 받습니다. 앤디 킴 뉴저지 3선거구 민주당 후보가 지금까지 $200만 넘는 후원금을 모금해 이례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최근 뉴저지 팰리세이드 파크에서 발생한 인종차별 발언이 한인 사회를 분노케 했는데요. 다수의 이민자들은 막상 인종차별을 겪고도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망설여지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한인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뉴욕 지역 한인 단체들이 공동으로 인종차별에 대응하는 방안을 설명하는 포럼을 개최합니다. 보도에 지한샘 기자입니다. 한인 봉사단체 협의회와 오픈 포럼이 공동으로 인종차별 대응 방법 커뮤니티 포럼을 개최합니다. 한인 사회의 발전과 더 다양한 봉사활동을 위해 뉴욕 한인 봉사센터와 시민참여센터, 민권센터 등 뉴욕 내 20여 단체가 협력해 활동하는 한인 봉사단체 협의회는 수많은 인종이 어우러져 사는 뉴욕에서조차 직간접적인 인종차별로 인해 상처를 받는 이민자들이 많이 있다며 이에 대응하는 법을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곳곳에서 사실 알게 모르게 당하고 있는 인종차별 문제가 이게 진짜 인종차별인지 아니면 인종혐오인지 아니면 인종혐오 범죄인지 우리가 이해를 하고 그에 맞게끔 커뮤니티가 대처를 하기 위해서 이 포럼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번 커뮤니티 포럼은 시민참여센터, 이민자보호법률대책위원회 소속으로 활동하는 전문 변호사들이 인종차별을 주제로 아시안 인종차별 역사와 인종차별의 기준 및 대응 방법들에 대한 세미나를 진행하고 이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이 이어집니다. 오는 19일 오후 6시 뉴욕 플러싱 글로벌 리더십 파운데이션에서 열리는 인종차별 대응 방법 커뮤니티 포럼은 이민포럼 웹사이트와 온라인을 통해서도 시청이 가능합니다. KBN 뉴스 지한샘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한 불법 체류자 추방 정책이 미군에도 예외 없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현역 미군의 가족들뿐 아니라 퇴역 군인 가족들이 추방 위기에 처해 있는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미군의 현역으로 복무 중인 병사들의 가족들 중 약 11,800여 명이 추방 위기에 직면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밀리터리 타임즈가 보도했습니다. 지난해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미군 병사 가족 보호를 위해 내놓았던 미군 가족 추방 유예 프로그램도 이민 단속이 강화되면서 현재는 유명무실한 상태라고 밀리터리 타임즈는 지적했습니다. 아메리칸 패밀리스 유나이티드 랜들 에머리 대표는 현역으로 복무 중인 미군 병사들 중 약 6만 3천여 명이 이민자 배우자를 두고 있으며 이들 중 약 25%에 달하는 15,750명은 이민 체류 신분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며 이민자 배우자를 둔 미군 병사의 약 75%에 해당하는 11,800여 명이 추방 위기에 처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대해 연방이민세관단속국 측은 현역 미군 병사나 제양 군인들의 봉사와 희생을 존중해 미군 병사들과 관련된 추방 케이스에 대해 보다 신중한 검토를 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국방부도 추방될 처지에 놓인 현역 병사 가족들에 대한 뾰족한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짐 매티스 장관은 현재 복무 중인 미군 병사들이 추방되지 않도록 보호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놓았지만 병사들의 배우자나 자녀들의 추방 문제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 트럼프 행정부 들어 현역 군인뿐만 아니라 제한 군인 가족들에 대한 추방이 증가하고 있으며 제한 군인들의 가족 보호 요청 중 20%가 거부돼 실제 추방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밀리터리 타임즈는 지적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만성질환자들의 오바마 케어 가입을 위해 각 보험사들에 제공하는 보조금 지급을 전격 중단한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한편 뉴저지주가 만성질환자들의 보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앤드루 쿠오모 뉴욕주지사는 어제 뉴욕주 재정국에 만성질환자 보험 가입 위험 조정 프로그램 중단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주정부 차원으로 보험사를 지원하는 위험 조정 프로그램 시행을 준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위험 조정 프로그램은 만성질환자들의 보험 가입으로 손실을 보완해주기 위한 일환으로 보험사의 홍보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연방정부의 위험 조정 프로그램 중단으로 인한 손실을 어느 정도 보완해 뉴욕주 보험 가입자들에게 별 영향이 없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한편 뉴욕주는 연방정부와는 별도로 오바마 케어 건강보험 거래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거래소 운영 이후 무보험자가 10%에서 5% 수준으로 줄었으며 보험료도 50% 이상 내려갔습니다. 퀸즈, 맨하탄, 브루클린, 브롱스의 신축 아파트 21곳에서 서민용 가구의 입주 신청을 받습니다. 이 가운데는 다음 주까지 마감인 곳도 있어서 서두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또 우편으로 한국어 신청서를 요청해 접수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NYC 하우징 커넥트에 따르면 현재 뉴욕시에서는 전체 서민용 건물과 일정 비율을 서민용으로 할당한 고급 콘도에 서민 아파트를 분양하고 있습니다. 입주 신청은 NYC 하우징 커넥트 웹사이트에서 할 수 있으며 각 아파트 개발사의 우편으로 한국어 신청서를 요청해 접수할 수도 있습니다. 퀸즈의 경우 총 4곳에서 입주 신청을 받습니다. 롱얼랜드 시티 헌터스 랜딩 아파트는 421A 프로그램 혜택을 받은 신축 건물로 오는 25일까지 서민용 59가구를 분양합니다. 스튜디오에서 3베드룸의 월 렌트는 $2,098에서 $3,131 수준입니다. 자마이카의 8층 신축 건물은 21가구에 대한 입주 신청을 오는 8월 10일까지 받습니다. 7번 전철 인근 플러싱에 신축되는 8층 높이 주상 복합 건물 원 플러싱은 오는 8월 28일까지 서민용 231가구를 임대하며 스튜디오에서 3베드룸의 월 렌트는 $865부터입니다. 브루클린에서는 서민용 가구 분양 중인 아파트가 12곳에 달하는 가운데 윌리엄스버그에 신축되는 아파트는 오는 17일까지 서민용 39가구의 입주 신청을 받습니다. 월 렌트는 원베드룸 $1,999, 투베드룸 $2,399입니다. 크라운 하이츠의 신축 아파트도 오는 24일까지 서민용 40가구의 입주 신청을 진행합니다. 원베드룸과 투베드룸으로 구성되며 월 렌트는 $1,080에서 $1,223 사이입니다. 미동부에서 한인 최초로 11월 본선거 연방 하원의원에 도전하는 앤디 킴 뉴저지 3선거구 민주당 후보가 지금까지 모금된 정치 후원금이 $200만 달러를 넘어섰다고 합니다. 연방 하원에 첫 도전하는 젊은 정치인으로서 이례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앤디 킴 뉴저지 3선거구 선거본부에 따르면 지금까지 모금된 김 후보의 총 후원금이 $210만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김 후보 측은 현재 사용 가능한 선거 자금이 $160만 달러에 달해 11월 본선거를 앞두고 충분한 선거운동을 펼칠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김 후보는 거대 기업의 후원 없이 4만 5천 명이 넘는 풀뿌리 후원자로부터 $210만 달러가 넘는 자금을 모은 것이라고 밝히고 기득권을 대변하는 톰 메가더 뉴저지 3선거구 연방 하원의원에 맞서 승리할 발판이 마련됐다고 말했습니다. 김 후보는 오는 11월 6일 치러지는 본선거에서 뉴저지 3선거구 현역인 공화당 소속 메가더 의원과 맞대결을 펼치게 됩니다. 메가더 의원은 대표적인 친 트럼프 정치인으로 꼽히는 반면 김 후보는 버락 오바마 전 행정부 시절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이라크 담당 디렉터로 활약했습니다. 메가더 의원은 거물급 정치인으로 꼽히지만 변화를 앞세운 김 후보의 도전도 만만치 않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메가더 의원의 지지율이 김 후보를 근소하게 앞서고는 있지만 격차가 오차 범위 내인 3에서 4% 정도밖에 되지 않아 김 후보의 역전 가능성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수 명문대학들의 동문자녀 특례 입학 비율이 대폭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졸업 동문과 학교 간의 연계성을 높이는 등 이점이 많다는 주장도 있지만 입학생의 다양성을 해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프린스턴 대학의 경우 지난 5년 동안 대학 동문 자녀의 입학률은 30%로 일반 전형 7%에 비해 4배를 상회했으며 하버드 대학도 지난 5년 동안 대학 동문 자녀 입학률은 33.6%로 일반 전형 5.9%와 비교해 5배 가까이 차이가 났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어제 보도했습니다. 노트르담 대학의 경우도 2021년도 졸업 기준으로 동문 자녀 특례 입학 비율은 24%로 일반 전형 7%보다 3배 이상 높았으며 코넬 역시 2021년도 졸업 기준으로 동문 자녀 특례 입학 비율이 16.5%로 일반 전형 12.9%보다 많았습니다. 전문가들은 노트르담 대와 프린스턴 대, 하버드 대학은 재정적 도움이 필요한 5만 명의 저소득층 학생들을 유치하겠다는 아메리칸 탤런트 이니셔티브에 동참하고 있는 학교라고 지적하고 동문 자녀 특례 입학이 높은 것은 이와 모순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대학 동문 자녀 특례 입학은 졸업 동문과 학교 간의 연계성을 높이는 등 이점이 많다고 주장하는 편과 대학 동문 자녀들에게 입학 우선권을 주는 것은 대학 입학생의 다양성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반발하는 측의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제도의 수혜자는 주로 부유층 백인으로 소수계 우대 정책 등 각 대학들이 주장하고 있는 학생 다양성 확대와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입니다. 뉴저지주에서 렌트 가격이 가장 비싼 곳은 버겐 카운티 에지워러로 조사됐습니다. 뉴저지주 전체 중간 렌트 가격은 미 전역에서 5번째로 높았습니다. 뉴저지주의 1개월 중간 렌트 가격을 조사한 결과 임대주택 비율이 전체 주택 비율 중 68.7%를 차지하고 있는 에지워러가 $2,174로 가장 높았다고 연방 센서스국이 발표했습니다. 두 번째로 높은 지역은 허드슨 카운티 호버큰으로 중간 렌트 가격이 $2,001로 조사됐고 벌링턴 카운티 노스 하노버가 $1,809, 모리스 카운티 모리스타운이 $1,503로 각각 3위와 4위에 올랐습니다. 뉴저지 최대 한인타운인 팰리세이즈 팍은 중간 렌트 가격이 $1,401로 5번째로 높은 지역으로 조사됐으며 전체 주택 중 임대주택의 비율도 67.4%에 달했습니다. 중간 렌트 가격이 높은 타운 탑 10에 들은 지역으로 버겐 카운티 이스트 러더포드가 $1,386, 허드슨 카운티 위호큰이 $1,382, 미들섹스 카운티 뉴 브론스윅 $1,381, 버겐 카운티 해켄색 $1,318, 허드슨 카운티 구텐베르크 $1,309 등입니다. 한편 뉴저지주 전체 중간 렌트 가격은 $1,213로 미 전역에서는 5번째로 높았습니다. 미 전역에서는 메릴랜드주의 한 달 중간 렌트 가격이 가장 높았으며 캘리포니아주, 워싱턴, DC, 하와이주 등의 순이었습니다. 뉴저지에서 수도세에 할증료를 부과해 노후화된 수도관 교체와 보수를 위한 기금을 마련하는 내용의 법안이 주의회에 상정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깨끗한 식수 공급이 무엇보다 필요하지만 주민들에게 부담이기 때문입니다. 밥 스미스 주 상원의원은 지난달 말 안정적인 식수 공급을 위한 수도관 관리 비용 마련을 위해 수돗물 1,000갤런을 이용할 때마다 할증료 40센트를 부과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스미스 의원은 수도세 할증료 부과를 통해 연간 1억 5천만 달러를 모을 수 있다고 전망했으며 이 기금은 노후화로 인해 누수가 발생하는 수도관 교체, 보수와 납성분으로 이루어진 수도관 교체 등을 위해 사용하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스미스 의원은 또 뉴저지의 수도관 상당수는 100년이 넘었다며 납성분이 검출되는 수돗물 등이 집으로 공급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할증료가 주민들에게 부담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법안이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난관이 많다는 것이 의견입니다. 한편 환경보호단체들은 법안에 찬성하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비영리단체 뉴저지 환경보호유권자연합은 깨끗한 식수를 원하는 만큼 충분한 투자가 동반돼야 한다며 안정적인 재원이 있어야 식수 공급을 위한 인프라의 투자가 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법안에서 농업용수와 소방용수 등은 할증료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최근 퀸즈의 베이사이드와 리틀렉 인근에서 우체통 우편물 절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뉴욕 111경찰서는 이 지역 주민들에게 길거리 우체통 사용 자제를 당부했습니다.
110일 경찰서는 최근 퀸즈의 베이사이드와 리틀렉 인근 마라톤 파크웨이와 노던 블러바드 사이, 73 애비뉴와 스프링 블러바드 사이, 64 애비뉴와 스프링필드 블러바드 사이 우체통 등에서 우편물 도난과 체크 도용의 사고가 다수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절도범들은 낚싯대에 접착체를 붙여 우체통 안에 우편물을 꺼내 발견된 체크의 수령인 혹은 금액 정보를 변경 후 갈취하는 범행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경찰은 지난달 27일 멜블러바드와 214 플레이스 사이 42 애비뉴에서 범행을 저지른 범인을 검거했으며 현재 잠복 수색과 함께 우편함에 별도의 보안 장치를 장착하고 있습니다. 아직 안전장치가 설치되지 않은 지역에는 설치 전까지 우체통 사용을 자제할 것을 당부하며 우편함 대신 지역 우체국 이용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또 수표 발행 시 쉽게 지워지지 않는 젤 타입의 펜으로 쓰며 개인 은행 계좌를 수시로 체크해 수상한 결제 기록이 없는지 확인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기호용 마리화나 합법화 이후 불법으로 마리화나를 판매하는 업소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특히 한인타운 내 불법 마리화나 업소들도 상당수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당국이 업소를 내준 건물주까지 처벌하는 방안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또 한국에서의 섣부른 투자 위험도 경고했습니다. 홍지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LA시 마리화나 규제국에 따르면 LA시에서 현재 합법적으로 마리화나를 판매하는 곳은 50여 곳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이들 업소 외에 LA 한인타운 내 대다수의 마리화나 판매 업소는 불법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웨스턴 길만 제가 알기로는 불법 샵이 지금 한 5개 정도 있거든요. 올림픽에서 한 3가 사이에. 근데 한인타운뿐이 아니고 LA시 전체가 현재 문제가 불법 판매 샵들이 몇백 개가 돼요. 현행법에 따르면 신규 업체의 마리화나 판매는 모두 불법이지만 처벌은 벌금형에 그치는 등 경미한 수준입니다. 불법으로 업소를 운영하는 업주들 역시 변호사 선임을 통한 재판 지연으로 영업을 이어가며 당국의 단속이 무용지물이란 지적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LA시 당국도 불법 업소 운영에 대한 전방위적인 처벌을 예고했습니다. 이제 건물주까지 이제 우리가 prosecution 하는 방법. 그동안에는 건물주하고 테넌트가 같이 이제 짜고 이제 불법 리스를 계약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앞으로는 이제 그 건물주들도 이제 그 criminal prosecution에 들어갈 수 있게끔 이제 앞으로 그럴 예정이 있습니다. LA시 당국은 검찰과 LAPD 등 관계 당국과의 협력을 통해 마리화나 불법 운영 단속을 더욱 강화해 나갈 방침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LA시 마리화나 면허위원회는 최근 캘리포니아주의 기호용 마리화나 합법화 이후 한국에서도 마리화나 비즈니스에 대한 투자가 이어지고 있지만 신규 업체들에 대한 판매 허가도 나오지 않은 만큼 섣부른 투자는 위험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MBC 뉴스 홍지은입니다. 한인 청소년을 위한 리더십 컨퍼런스가 열립니다. 한인 청소년 봉사단체 파바월드는 오는 14일부터 이틀 동안 산타 클라리타에서 리더십 컨퍼런스를 개최하고 한인 청소년들을 글로벌 인재로 양성하기 위한 리더십 수업과 진로 상담 등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번 행사에는 버지니아 대학 경제학 교수와 리더십 전문 기관인 데일 카네기의 전문 강사가 참석해 심화된 리더십 방법을 강연할 예정입니다. 한편 파바월드 리더십 컨퍼런스는 파바월드 회원이 아닌 한인 학생도 참석할 수 있으며 학부모를 위한 강의도 마련될 예정입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청소년 추방 유예 프로그램 다카 중단을 선언한 이후인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6월까지 9개월 동안 이민 서비스국이 2만 572명에게 신규 다카 승인을 해줬으며 18만 5,086명에게 다카 갱신을 승인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지난 2012년 시작된 다카를 통해 추방 유예를 받은 서류 미비 청소년은 81만 9,337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연방법무부는 오는 16일부터 일부 이민법원에서 온라인 서류 접수 프로그램을 시범 운영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는 이민 변호사들이 직접 법원을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관련 서류를 접수해야 하면서 서류가 기한 내에 법원에 도착하지 못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했는데
온라인 서류 접수로 이 같은 불편이 해소될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8일 오후 뉴저지주 에지워러에 있는 소조 스파클럽에서 60대 한인이 차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피해자는 스파에서 일하는 마사지 직원으로 퇴근을 하기 위해 주차장으로 가던 중 발렛 파킹 직원이 몰던 차량에 치이는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저지주 버겐 카운티 클럭 오피스가 오늘부터 12일까지 위성 사무실을 운영합니다. 팰리세이드 파크 타운홀에서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진행되며 미국 여권 신청과 갱신, 공증인 신청, 포토카드, 유권자 등록, 우편 투표 신청 등 다양한 민원 업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존 호건 버겐 카운티 클럭은 많은 한인들의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계속해서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끝으로 날씨 전해드립니다. 수요일 대체로 맑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86도, 섭씨 영상 30도, 밤 최저 기온은 66도, 섭씨 영상 19도. 목요일 역시 대체로 맑겠습니다. 금요일 화창한 날씨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